안녕하세요, 피슨입니다. 오늘은 단식 다이어트 1일차입니다. 왜 갑자기 단식이냐고요? 제가 어제부터 매일 다이어트를 하면서 변하는 체중과 바디, 그리고 식단과 운동을 공유하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다이어트가 바로 단식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1일차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도 역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몸무게를 측정하고 바디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제는 몸무게가 78.9kg 였는데 오늘은 78.2kg로 어제에 비해서 한 700g 정도가 빠졌습니다. 어제 식단은 물 2리터 그리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단식이니까요. 그리고 일상생활 이외의 운동은 일체 하지 않았고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단식이라고 검색하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단식의 장점, 단점, 그리고 단식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이나 방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식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쉬운 다이어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살이 빠지고 찌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핵심 두 가지를 말한다면 단연코 식단과 운동, 이 두 가지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식단과 운동 중에서 다이어트에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자면 혹자는 5대5를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7대3, 나아가서는 9대1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식단이 운동보다 다이어트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은 과감하게 10대 0 정도의 비중으로 식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대 0이면 운동을 하면 살이 전혀 빠지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운동으로도 살이 빠지기는 합니다. 다만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운동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살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식단과 운동,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식단을 통해서 살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식단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 먹는 것을 조절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막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막둥이는 기초 대사량이 2100kcal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왜 하필 2000도 아니고 2100이냐고요? 그건 다음에 나올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초 대사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2100이라는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단지 가정했을 뿐입니다. 기초 대사량이 2000인데 이 막둥이가 최근에 체중 변화가 없이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면 막둥이의 하루 섭취량도 역시 2100이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막둥이가 이제 어느 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하루 3끼 중에 저녁을 먹지 않기로 했다고 칩시다. 단순히 생각해서 하루 3끼, 매 끼니마다 700kcal씩 먹었다고 치면 저녁을 굶기로 했으니까 막둥이의 하루 섭취량은 1400kcal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막둥이가 저녁을 먹지 않음으로써 막둥이에게 생기는 신체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2100kcal인 막둥이의 신체는 2100이라는 칼로리를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적재적소에 알차게 사용합니다. 신진대사,
활동, 그리고 소화, 이런 모든 그 기초 대사를 하는데 2100칼로리를 하루 동안 알차게 다 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당연히 들어와야 할 700kcal가 들어오질 않아요. 막둥이가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요. 그럼 몸은 어쩔 수 없이 700kcal를 막둥이가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서 빼다가 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죠. 매일 700kcal씩 몸에서 빠져나간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마 웬만한 비만도 한 달이 안 돼서 자기 다이어트 목표치에 다다를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인간의 몸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막둥이가 저녁을 먹지 않은 첫날로 돌아가서 몸은 저녁에 들어오지 않는 700kcal를 인하여 방어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자고 생각하죠. 근데 막둥이는 그 다음 날에도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방어태세를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700kcal를 먹지 않으면 몸에서 700kcal를 빼서 2100kcal를 다 썼지만 이제 몸은 어제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날이니까 혹시 또 이 막둥이가 저녁을 먹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500칼로리 정도만 몸에서 빼서 씁니다. 나머지 1400칼로리는 음식으로 섭취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둘째 날은 막둥이의 몸이 하루 동안 2100kcal를 소비하는 게 아닌 1900kcal만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몸에서 빼다 쓴 것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불과 이틀 만에 막둥이의 기초 대사량이 2100에서 1900까지 다운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막둥이는 일단 살이 빠지니까 이게 신기하고 너무 기뻐서 계속 저녁을 먹지 않아요. 그럼 이 막둥이의 몸은 셋째 날은 전날보다 더 적은 양을 몸에서 빼다 쓰겠죠. 그래서 셋째 날은 300kcal, 넷째 날은 150kcal, 그리고 다섯째 날은 50칼로리. 그렇게 계속해서 몸에서 갖다 쓰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 막둥이의 몸은 막둥이가 더 이상 저녁을 먹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수급되는 아침 점심 1400kcal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막둥이는 전혀 모르겠죠. 점차 수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살이 빠진 것에 심취해서 다이어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녁을 먹지 않죠. 근데 이게 웬걸? 막둥이도 계속 그 이후로 저녁을 먹지 않았지만 체중의 변화는 그 이후로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막둥이는 이해할 수 없죠. 제가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막둥이는 기초대사량이 1400이 됐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던 지인들이나 트레이너, 전문가들에게 물어오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있습니다. 다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정체기. 누구나 정체기는 있어서 이 정체기를 버티면 다시 줄어든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막둥이는 또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다이어트를 꾸준히 이어가 봅니다. 근데 그 후에 정체기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의 막둥이 스토리가 되어버렸는데요.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제 식사량을 조절함으로써 어떻게 살이 빠지는지 이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물론 다 듣고 나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막둥이의 기초대사량이 일주일 만에 2100에서 1400으로 줄었다. 물론 수치화했기 때문에 막둥이의 정말 기초대사량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준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전히 저녁을 먹지 않는데도 막둥이는 더 이상 체중이 감량되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살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원래 살이 빠지고 찌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살이 찌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하고 뭐 오늘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다음 설명까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같지도 않은 컨텐츠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매일 만들어서 올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뭐 처음 접해보는 부분이라서 모든 것이 서툰 것도 한몫하고 있고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알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구독은 알겠는데 좋아요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들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이제 살이 찌는 원리도 같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 그리고 또 다뤄졌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내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재해석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